좋았죠. 그런데 2024년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말이에요. AI 반도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H100 하나를 보세요. GPU 다이, HBM 메모리 6개, 수백 개의 신호선이 전부 한 덩어리로 묶여야 해요. 크기가 5000제곱밀리미터를 넘죠. 작은 포스트잇만한 면적에 도시 하나만큼의 회로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걸 어디에 올리느냐였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어요. 열을 못 견뎌서 휘고 신호가 새어나가고 결국 망가졌죠. 공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올릴 바닥이 없으면 끝입니다. F1 경주용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에 끼우는 격이었어요. 이 순간 한 기업이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이었어요. 삼성은 더 미세하게 깎는 싸움을 멈췄습니다. 대신 바닥부터 갈아엎기로 했죠.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로 말이에요. 업계는 비웃었습니다. 유리? 그거 깨지잖아. 한 엔지니어는 회의 중에 웃기까지 했어요. 다음엔 종이로 만들겠네? 하면서. 그런데 2024년 CES에서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일본도 대만도 아직 못한 일이었어요. 묻던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1위 TSMC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AI 반도체의 룰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더 작게 깎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크게 올릴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됐어요. 그 바닥이 유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이 먼저 올라탔고 업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유리 한 장이 어떻게 반도체 판을 뒤집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2023년 봄, 한 패키징 업체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엔 불량품 기판이 쌓여 있었죠. 공기가 무거웠어요.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최 부장, 그 회사 품질 팀장이었습니다. AI 칩 주문이 들어왔는데 절반이 불량이었어요. 기판이 열받으면서 휘더라고요. 육안으로 봐도 가장자리가 들려 있었죠. 칩은 멀쩡한데 바닥이 못 견딘 거예요. 그때 우리 팀 전체가 깨달았습니다. 싸워야 할 전쟁이 바뀌었구나. 더 이상 숫자 게임이 아니구나. 그는 손으로 휜 기판을 눌러봤어요.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복구가 안 됐죠. 반도체 전쟁의 무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누가 더 미세하게 깎느냐가 전부였어요. 7나노, 5나노, 3나노 숫자 싸움이었죠. 기자회견마다 CEO들이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3나노 양산했다. 우리는 2나노 개발했다 하면서요.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게임이 달라졌습니다. AI 칩은 혼자 작동하지 않아요. GPU 하나, HBM 메모리 12개, 수백 개의 인터커넥터가 전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죠. 크기가 문제였습니다. 엔비디아 H100 패키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신용카드 2장 반 크기입니다. 그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 수천 개의 신호선이 들어가죠. 한 엔지니어가 비유했어요. 서울 전체를 손톱만하게 줄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올려놓을 바닥이 견뎌야 합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으론 불가능했습니다. 이 박사, 재료공학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소재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플라스틱은 유기복합재라서 분자 구조가 불안정해요. 온도 올라가면 분자 사슬이 흔들리죠. 판소 고리들이 춤추는 거예요. 실리콘 칩은 무기물이라 안정적이고 이 둘을 붙여놓으면 결국 찢어집니다. 물과 기름 섞는 거랑 비슷해요. 아무리 저어도 결국 분리되잖아요. 그는 샘플을 보여줬어요. 가운데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패키지가 커질수록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작은 칩은 괜찮았습니다. 면적이 작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AI 칩은 달랐어요. 면적이 크니까 온도 분포가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80도, 다른 쪽은 50도. 기판이 휘면서 칩이 들뜨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 딱 소리가 나면서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김선임, 삼성전자 패키징 연구원입니다. 2022년 임원 브리핑이 전환점이었어요. 한 분이 물었죠. 공정에서 1등 못하면 어쩌냐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아무도 입을 안 열더라고요. 그때 옆에 앉은 동료가 말했습니다. 공정 말고 다른 데서 이기면 되지 않냐고요. 바닥을 바꾸자.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 눈빛이 살아났죠. 다음 날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말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됐어요. 목표는 명확했어요. 플라스틱을 대체할 소재 찾기. 후보는 여럿이 있었습니다. 세라믹, 금속 복합재, 그리고 유리. 각각 장단점이 있었어요. 세라믹은 강하지만 비쌌고 금속은 신호 간섭이 심했죠. 유리는 애매했습니다. 그는 샘플을 보여줬어요. 가운데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패키지가 커질수록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작은 칩은 괜찮았습니다. 면적이 작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AI 칩은 달랐어요. 면적이 크니까 온도 분포가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원이 걱정했어요. 가공이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삼성엔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간 팀장, 삼성 디스플레이 출신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LCD, OLED 펜을 만들면서 유리 다뤘거든요. 얇게 깎고. 정밀하게 자르고 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쌓여 있었죠. 스마트폰 화면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강화 유리. 그게 다
우리 기술이에요. 제 폰도 수십 번 떨어뜨렸는데 멀쩡해요. 그는 실제로 폰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화면은 멀쩡했죠. 2023년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글로벌 패키징 기판 시장은 약 180억 달러 규모였어요. 전문가들은 2030년엔 300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예측했죠. 챗 GPT 같은 AI 서비스가 터지면서 GPU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주문이 쏟아졌어요. 업체들은 24시간 풀가동에도 물량을 못 맞췄죠. 삼성은 결정했습니다. 공정 1위는 힘들어도 패키징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유리로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유리로 하십니까? 2023년 한 업계 컨퍼런스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발표 직후였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죠. 앞줄에 앉은 한 임원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거 1년 안에 포기할걸? 그런데 삼성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박영권이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고주파 신호 손실을 측정했어요. 50GHz 대역에서 플라스틱은 35% 손실이 났습니다. 절반 가까이 새는 거예요. 유리는 8%였어요. 4배 차이죠. 처음엔 측정 오류인 줄 알았어요. 3번 다시 했는데 결과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전력 소비로 이어져요. 신호 약하면 증폭해야 하니까 전기를 더 쓰거든요. 그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신호 특성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플라스틱은 전기 신호가 지나갈 때 분자가 진동해요. 에너지를 흡수하죠. 신호가 약해집니다. 마치 물속에서 소리 지르는 거랑 비슷해요. 퍼지면서 사라지죠. 유리는 저런 특성이 뛰어나서 신호를 거의 그대로 전달해요. 공기 중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명확합니다.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아요. 정센터장, 데이터 센터 운영 전문가입니다. 센터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같은 GPU인데 기판만 유리로 바꿨더니 전력 소비가 12% 줄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다시 확인했죠. 왔더라고요. 한 달 전기료 수백만 달러 차이예요. 1년이면 수천만 달러고요. 우리 같은 중형 센터도 이런데 대형은 상상이 안 가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곳은 얼마나 절약되겠어요. 그는 스프레드시트를 펼쳤어요. 숫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다음은 열 문제였습니다. 실리콘 칩과 플라스틱 기판은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칩은 거의 안 늘어나는데 플라스틱은 5배 이상 늘어나죠. 온도가 오르면 기판만 부풀어 오릅니다. 시간 지나면 연결이 끊기고 망가져요. 한 엔지니어가 비유했어요. 여름에 레일 팽창해서 기차 탈선하는 거 본 적 있죠? 똑같아요. 유리는 조성을 조절하면 실리콘과 거의 똑같은 팽창 특성을 만들 수 있어요. 열받아도 칩과 기판이 동시에 움직이죠. 뒤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표면이었습니다. AI 칩에는 수천 개의 신호선이 필요해요. 이걸 빽빽이 그으려면 바닥이 매끄러워야 하죠. 김선임이 현미경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표면이에요. 울퉁불퉁하죠? 섬유 조직이 얽혀 있어서 그래요. 마치 거친 아스팔트 같아요. 여기 유리 보세요. 스케이트장처럼 평평합니다. 차이가 1000배예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사진을 비교하니 한눈에 들어왔어요. 평평한 표면에선 회로를 빽빽이 그을 수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 2배 이상 회로를 넣을 수 있어요. 공간 활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도로로 비유하면 왕복 2차선이 왕복 4차선 되는 격이에요. 네 번째는 확장성이었습니다. AI 칩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작게만 되면 데이터 처리량이 제한되니까요. 플라스틱은 대면적에서 못 견딥니다. 면적 커질수록 뒤틀림이 심해지거든요. 유리는 이미 디스플레이에서 검증됐어요. 권 팀장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OLED TV 패널 크기가 얼마예요? 77인치, 83인치도 만들어요? 전혀 아닙니다. 수평계 대보면 완벽해요. 그 기술 그대로 반도체에 적용하면 돼요. 우리한테는 익숙한 일이에요. 그럼 유리는 완벽할까요? 단점도 있습니다. 비싸요. 플라스틱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죠. 가공도 까다롭습니다. 정밀하게 구멍 뚫고 회로 그으려면 새 장비가 필요해요. 양산이 쉽지 않습니다. 한 임원이 걱정했어요. 비용 감당 가능해요? 그런데 삼성에게는 있었습니다. 취약점이요? 남들이 이제 출발선에 설 때 삼성은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 팀장이 회상했습니다. 2018년쯤이었어요. 디스플레이 팀에서 이상한 요청이 왔죠? 초박형 유리 샘플 좀 만들어 달라고요? 두께 0.1mm 이하로요? 뭐에 쓰냐고 물으니 비밀이래요. 기밀 프로젝트래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반도체 기판 연구였다는 거요. 그때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당시 만든 샘플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강점은 구조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리 기술을 갖고 있었고 삼성전기가 기판을 만들고 삼성전자가 칩을 설계했죠. 전부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김선임이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2023년 초였어요. AI 칩 열 문제가 심각해졌죠. 보통은 이렇게 진행돼요. 칩 설계팀이 문제 발견합니다. 기판 업체한테 연락해요. 업체는 소재 회사랑 상의하죠. 계약서 쓰고 미팅하고 최소 6개월 걸려요. 우리는 같은 날 해결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디스플레이 팀한테 전화했거든요. 이런 스펙 가능해? 물었더니
해볼게 하더라고요. 저녁 때 샘플 나왔어요. 속도가 완전히 달랐죠. 그런 당시 문자 기록을 보여줬어요. 오전 11시 요청, 오후 6시 완료, 동시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칩과 기판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설계했어요. AI 칩은 열이 엄청납니다. 이 열을 빼내야 하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칩 위로 빼거나 기판 아래로 빼거나. 설계자가 따로 있으면 조율이 어렵습니다. 협의만 몇 달 걸려요. 한 회사는 이렇게 일해요. 칩팀 위로 빼고 싶어요. 기판팀 우리는 아래가 편해요. 싸우다가 중간 안으로 타협하죠. 함께 앉아있으면 즉시 결정됩니다. 한 엔지니어가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칩 구조 보면서 기판 설계했어요. 3D 모델 띄워놓고 같이 봤죠. 여기 열 많이 나니까 여기 냉각 경로 놓자. 클릭 한 번이면 반영됐어요. 바로바로 적용됐죠. 시행착오 거의 없었어요. 실시간으로 수정했으니까요. 같은 층에 앉아있으니까 소리만 지르면 됐어요. 이런 최적화가 수백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신호배선, 전력 공급, 열 관리 전부 통합 설계됐어요. 개발 속도가 달랐습니다. 일본 이비덴, 대만 나냐 같은 기판 전문 업체들도 유리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리 기술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했죠. 협력사 찾고 계약하고 기술 이전 받고 1년 이상 걸렸습니다. 한 일본 업체 관계자가 한숨 쉬었어요. 계약서에만 3개월 걸렸어요. 삼성은 내부에 다 있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됐죠. 2023년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업계가 놀랐어요. 이렇게 빠를 줄 몰랐거든요. 한 애널리스트는 리포트에 썼습니다. 예상보다 2년 빠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객 편이었어요. 스타트업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소규모 회사는 공급망 구축이 악몽이에요. TSMC한테 칩 맡기는데 최소 주문량이 있어요. 못 맞추면 상대도 안 해줘요. 메모리는 또 따로 사야 하고 패키징 업체 또 찾아야 하고요. 제약서만 4개예요. 각각 협상하고 납기 맞추고 한 곳이 늦으면 전체가 늦어지죠. 삼성은 달랐어요. 한 번에 다 해줬습니다. 칩도 만들어주고 메모리도 붙여주고 유리기판에 패키징까지요. 계약서 하나로 끝났어요. 스타트업 입장에선 천국이죠. 그는 계약서 두께를 비교했어요. TSMC 쪽은 폴더가 4개, 삼성은 하나. 원스톱 솔루션이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됐어요. 리스크도 줄었죠. 게다가 유리기판은 아직 삼성밖에 없었습니다. 조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너무 빠르면 시장이 안 따라오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치죠. 삼성은 딱 맞는 순간에 유리를 내놨습니다. AI 시장이 터지는 지금, 대형 패키징이 필요한 지금요. 2년만 늦었어도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2년만 빨랐어도 시장이 준비 안 됐을 거고요. 그는 칠판에 타임라인을 그렸어요. 삼성의 타이밍이 정확히 시장 폭발 지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2024년 말 여러 AI 기업들이 삼성과 접촉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업계는 알고 있었어요. 유리기판 때문이라는 거요. TSMC는 아직 유리가 없습니다. 외부 업체랑 협력 중이지만 양산은 한참 뒤에요. 삼성은 이미 샘플 나오고 있습니다. 벅차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난 걸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말 TSMC 연례 포럼에서 CEO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긴장된 톤이었죠.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 투자를 확대합니다. 다양한 소재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객석에 앉은 애널리스트들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업계는 알아들었어요. 유리기판 얘기구나. TSMC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일까요? 고객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GPU 설계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TSMC만 썼어요. 공정 좋고 수율 높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선택이었죠. 근데 요즘 고민이에요. 패키지 크기가 계속 커지거든요. 다음 세대는 더 클 거예요. 플라스틱 기판으론 한계예요. 이미 불량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이 유리 있다는데 솔직히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상사한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알아보래요.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는 책상 서랍에 삼성 자료를 숨겨놨습니다. 엔비디아는 공개적으로 TSMC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GPU 대부분을 TSMC가 만들어주죠. 그런데 내부적으론 삼성과도 대화하고 있어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면 위험해요. 공급 문제 생기면 끝이니까요. 삼성이 유리기판까지 제공한다면 보험이 될 수 있죠. AMD도 최근 삼성 파운드리와 계약을 늘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급 다변화라고 했어요. 하지만 업계는 다르게 봅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해석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좋은 점은 TSMC가 앞서요. 인정해요. 3나노 수율 높고 안정적이죠. 근데 패키징은 삼성이 먼저 움직였어요. 옵션이 생긴 거예요. 칩은 TSMC에서 만들고 패키징만 삼성한테 맡길 수도 있죠. 아니면 위험 분산으로 일부 물량을 삼성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고객사들이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TSMC는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했어요. 차세대 패키징 개발 가속화한다고, 유리기판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회의에서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빨리 따라잡아야 해.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교수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유리기판은 양산이 어려워요. 수율 올리고 공정 최적화하고 검증받고 단계가 많죠.
공정은 돈 쏟아부으면 따라잡아야 장비 사고, 인력 뽑고 몇 년 투자하면 됩니다. 근데 패키징은 숙련이 핵심이에요. 실패해보고 배워야 하거든요. 유리깨트를 보고 수율 올려보고 문제 해결해보고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몸으로 부딪혀야 해요. 그는 자신의 연구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실패한 샘플들이 가득했죠. 삼성은 이미 파일럿 9 돌리고 있습니다. TSMC는 아직 협력사 선정 중이에요. 간격이 있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이 분석했어요. 최소 2년 차이. 그렇다면 승부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TSMC는 여전히 강해요. 공정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3나노, 2나노 수율도 높죠. 애플은 TSMC만 쓰고 있어요. 다른 옵션을 고려하지도 않죠. 게다가 자본력이 막강합니다. 연구 개발에만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패키징에도 수십억 달러 투자하고 있죠. 자금으로 격차를 줄이려고 합니다. 삼성도 쉽지 않습니다. 유리기판 수율이 아직 낮아요. 생산 단가도 플라스틱보다 높고요. 대량 양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검증도 쉽지 않아요. 센터장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안정성이 생명이에요. 새 기술 쓰려면 최소 1년은 테스트해요. 유리기판? 좋아 보여요. 데이터도 인상적이에요. 근데 우리 서버 수만 대예요. 한꺼번에 바꿀 수 없어요. 하나씩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단계를 밟아야죠. 성급하게 도입했다가 문제 생기면 회사 전체가 마비돼.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도 신중합니다. 검증 없이 양산 못 들어가요. 한 엔비디아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일단 소량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럼에도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요. 업계 전망으론 2030년엔 지금의 4배 규모가 될 거래요. 이 시장에서 패키징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칩 원가의 30% 이상이 패키징이죠. 고객들도 알고 있습니다. 공정만으론 부족하다는 거요. 이제 옵션이 생겼습니다. TSMC의 검증된 공정을 택할까? 삼성의 통합 솔루션을 택할까?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각 기업 전략실마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싸움의 무대가 바뀌었다는 것. 더 이상 누가 더 미세하게 깎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크게 올릴 수 있느냐의 전쟁이에요. 그 바닥이 유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7년, 2028년이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때쯤이면 유리기판 양산이 본격화돼요. 기업들도 결정을 내릴 거고요. 이제 정리해볼까요? 반도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번엔 룰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은 더 작게 깎는 싸움 대신 바닥을 바꾸는 길을 택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로요. 왜 유리였을까요? 유리는 칩과 동시에 움직이고 신호를 정확히 전달하고 회로를 빽빽이 그을 수 있어요. 표면은 스케이트장처럼 평평하고 열팽창은 실리콘과 똑같고 신호 손실은 플라스틱의 4분의 1이죠. 무엇보다 AI 칩이 커질수록 유리는 필수가 됩니다. 삼성은 여기에 먼저 올라탔어요. TSMC도 움직이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숙련은 단기간에 쌓이지 않거든요. 자금으로 간격을 좁히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 기업들이 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자가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삼성은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유리로요. 그리고 업계가 그 방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반도체는 작게 만드는 기술만이 아니라 크게 올리는 기술도 중요하다는